올해 벌써 태풍이 3개 발생했습니다. 1월, 2월, 3월, 매달 하나씩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럽 기상 모델 ECMWF는 올해 태풍이 평년보다 많은 19.1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태풍 제3호 누리가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51년 통계 작성 이래 1월부터 3월 사이에 한반도에 접근한 태풍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3월에 태풍이 발생해도 절대 우리나라로 오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에 올해 태풍 발생 페이스와 평년 비교 수치가 나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태풍 제3호 누리의 현재 위치와 발달 전망, 봄철 기압 배치의 특징, 올해 태풍 시즌 전망, 생활 안전 조언, 그리고 마지막에 3월 태풍이 한반도에 오지 않는 이유, 정답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지역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태풍 시즌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3월 11일 수요일 한반도 주변 기압 배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일기도를 보시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좁은 간격으로 줄을 서 있습니다. 겨울 내내 한자리를 지키며 혹독한 추위를 쏟아냈던 시베리아 고기압이 봄이 되면서 조각조각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은 규모도 작고 가벼워서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사이사이를 저기압이 비집고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봄철 기압 배치입니다. 이 때문에 봄에는 맑은 날과 흐린 날이 하루하루 급격하게 바뀝니다. 오늘 맑았다고 내일도 맑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시기에 태풍 소식을 전하는 걸까요? 태풍은 해면 수온이 26.5도 이상인 해역에서 발생하고 발달합니다. 현재 태풍 누리가 있는 필리핀 동쪽 해역의 수온은 28도에서 29도입니다. 26.5도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태풍이 조금만 북쪽으로 이동해도 수온이 26.5도 아래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태풍은 스스로 연료를 끊어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이 태풍이 발달하지 못하고 3월 13일 3시에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태풍 제3호 누리의 현황과 올해 태풍 시즌 전망입니다. 태풍 제3호 누리, 발표 시각 3월 11일 0시 30분 기준입니다. 발생 시각은 3월 11일 수요일 3시입니다. 현재 위치는 필리핀과 괌 사이 해역입니다.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18m, 강도 1의 약한 태풍입니다. 이름 누리는 말레이시아가 제출한 이름으로 앵무새를 뜻합니다. 올해 들어 열대 저기압은 5개가 발생했고 그중 태풍이 된 것은 3개입니다. 열대 저기압의 60%가 태풍이 된 셈입니다. 이 수치가 왜 놀라운지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1호는 언제 발생했을까요? 태풍 제1호 발생 기록을 보면 올해 1월에 1호, 2월 4일에 2호 폐야, 그리고 오늘 3월 11일에 3호 누리입니다. 작년 2025년에는 태풍 1호 우디비 6월 11일에야 처음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3개월이나 빠른 페이스입니다.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입니다. 2021년 4월 태풍 제2호 수리개가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의 중심기압이 895헥토파스칼을 기록했습니다. 4월에 태풍 중심기압이 900헥토파스칼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기상 관측 사상 최초였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85m, 시속으로 환산하면 306km에 달하는 카테고리 5 슈퍼 태풍이었습니다. 시속 306km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달리는 열차 위에서 경험한 바람과 같은 속도입니다. 봄철에도 이런 슈퍼 태풍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정말 의외죠. 계속 보겠습니다. 한편 올해 태풍 발생 추이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태풍 발생 평년치를 보면 1월, 2월, 3월에 각각 0.3개씩입니다. 한 달에 0.3개라는 것은 3달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달 연속 1개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년의 3배가 넘는 속도입니다. 지금 사시는 곳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여름 지역별 태풍 영향 예보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절반 지났습니다. 남은 내용은 올해 태풍 시즌 전망과 과거 사례 비교, 그리고 3월 태풍이 한반도에 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12분 30초 기억하세요. ECMWF 모델은 올해 열대 폭풍 발생수를 19.1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년치 17.5개보다 1.6개 많은 숫자입니다. 그 가운데 강도 3 이상 강한 태풍, 즉 타이푼은 평년 10.5개 대비 11.1개로 역시 평균보다 약간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열대 저기압 5개 중 60%인 3개가 태풍이 됐습니다. 태풍 전환율 60%는 평년 이 시기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는 태풍이 되기 쉬운 대기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향이 여름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태풍 시즌은 상당히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우리나라 태풍 피해 상황은 어떨까요? 작년과 재작년, 2024년과 2025년에
한반도에 직접 상륙한 태풍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륙한 것은 2023년 태풍 제유코 카눈이었습니다. 카눈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키나와를 두 차례 통과한 뒤 갑자기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거제에 상륙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처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제 상륙 이후 남북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사상 최초의 경로를 그렸습니다. 지금부터가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 꼭 들어주세요. 일반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태풍 누리는 우리나라와 거리가 매우 멀고 13일 안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봄철 이동성 저기압이 빠르게 통과하면서 강풍이 부는 날이 이어질 수 있으니 외출 시 날씨 변화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봄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봄철 이동성 저기압 통과 시 강풍이 순간적으로 초속 15m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 출구 구간에서 차량이 흔들릴 수 있으니 핸들을 두 손으로 단단히 잡으시고 운전 전에 타이어 공기압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농업인 여러분께 드립니다. 현재 봄 농사 시작 시기입니다. 이동성 저기압 통과 시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피복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고정끈과 환기창 상태를 오늘 안에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태풍 발생이 평년보다 빠른 점을 감안해 6월 이전부터 태풍 대비 시설 보강을 미리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밤 기온이 낮습니다. 보일러 설정 온도를 갑자기 낮추지 마시고 기상 변화가 클 때는 가급적 외출을 줄이세요. 태풍이 먼바다에 있다는 소식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말은 따뜻하고 포근한 봄 햇살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이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 질문의 정답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3월에 태풍이 발생해도 절대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직접적 원인입니다. 3월에는 태풍을 한반도 방향으로 이동시킬 고온 해수대와 편향된 기압 배치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태풍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양류, 즉 태풍을 이끌어주는 상층 대기의 흐름이 태풍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월에는 이 지양류가 태풍을 북쪽이 아닌 북서쪽 내륙이나 소멸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두 번째 이유,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3월 북반구 전체의 해수온이 연중 가장 낮습니다. 태풍은 북상할수록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스스로 세력을 잃습니다. 한반도 근처 해수온은 이 시기에 10도에서 15도에 불과합니다. 태풍이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월 태풍은 연료 부족으로 한국까지 도달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기상의 구조를 알면 공포도 줄어듭니다. GFS와 ECMWF 두 모델을 비교해드립니다. 미국 GFS 모델은 태풍 누리가 3월 12일 밤부터 급격히 약화되어 13일 3시 이전에 열대 저기압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유럽 ECMWF 모델은 소멸 시점을 12일 낮 시간대로 조금 더 빠르게 전망합니다. 두 모델 모두 태풍이 발달보다는 빠른 소멸로 향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수온 반응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ECMWF 예상 경로를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내일 아침 업데이트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태풍 제3호 누리가 3월 11일 3시 발생했으며 강도일 약한 태풍으로 13일 안에 소멸 예정입니다. 둘째, 한반도 직접 영향은 없으나 올해 태풍 발생 페이스가 평년 대비 3배로 빠르고 ECMWF는 연간 19.1개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봄철 강풍과 기압 변화에 대비해 농업인은 비닐하우스, 운전자는 타이어와 핸들 관리, 어르신은 보일러 점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업데이트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지역 댓글에 남겨주세요. 카눈의 직격을 맞았던 거제 시민 여러분, 올해도 미리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주 후반,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상공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 예보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와 영향,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